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지난번에 약대가 몰려온다 방송 정말 죄송합니다, 정치자분들. 저희가 갑자기 그 패널 한 분을 초대했는데 그 패널 분께서 당황하셔서 스스로의 마이크를 너무 이렇게 혹시 그래서 글 올리셨나요? 아니면은 닭글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좀 다들 원하시는데 목소리 네. 안 들려주시면 어떡해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막 이렇게 막 선 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설마 일부러는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거 그러진 아니고 않았겠죠. 이제 뭐 음량이 0이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다 녹음하고 나니까 음량 확인해 봤더니 제 마이크만 좀 음량이 많이 줄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지금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올가교육의 그 입시 컨설턴트 맡고 계시고 상담실 이사를 맡고 계시면서 그 약대 전문가이신 거죠? 전문가라고 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경험이 있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한번 네. 피트 시험을 응시를 해봤기 때문에 네. 경험을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3번이잖아요. 아니지 횟수까지는. 아니. 저번 방송 때 안 들리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목소리 작게 한 이유가 갑자기 의도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게 이렇게 뼈 때린 것처럼 되는데 이제 전문가인 거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다를 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했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붙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약학 전문 대학원 시험을 3번 응시하시고, 그죠? 응시한 결과 이후에 이제 응시를 3번 했다는 거, 그 굉장한 전문가예요. 제대로 본 건 2번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제대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꼭 항상 그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맞아, 자기가 준비한 건 몇 번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드리면서 지난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난번 방송을 도저히 듣지 못하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약대 방송에 대해서 2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아마 들으셔도 지난번 방송을 못 들으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웃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웃으실 땐 멀리서 웃을 때 이렇게 뒤로 가서 웃으세요. 뒤로 가서. 훈훈하신 분인데 그럼요. 훈쌤. 훈쌤. 진짜 훈훈하시죠. 완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훈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게 그러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한번 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제가. 자, 약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번 방송을 없다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아마 청취자분들께 거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청취율이 되게 올라와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볼륨 키우셔서 끝까지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우리 건 딱 늦추고 없애버리고 본인 얘기할 때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수동으로 이제 들으신 거죠. 그렇게.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셔서 너무 불편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자, 일반적으로 그 약대 입시에 대해서 그냥 총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이제 교육부 보도 자료가 나왔었죠. 2018년 한 4월 9일이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약대 학제가 이제 통합 6년제로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피트 시험을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2학년까지 대학교 2학년 뭐 재학생까지 성적이랑 피트 성적이랑 해가지고 대학원 형식으로 이제 뽑았었죠. 그래서 6년 체제는 그대로 가는 건데 이제 대학생 지금 이제 예비 고1부터 현 중3이죠. 예비 고1 되는 학생들부터 이제 수능을 보고도 약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큰 틀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제목명이 약대가 몰려온다죠, 아무래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약대는 대체 왜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때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약대가 없었잖아요. 그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라 하면 연고대. 한양대. 그러니까 사실상 의대가 있었던 대학들이 의외로 약대가 없는 데가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인서울 의대 약대라고 해봤자 서울대, 그다음에 성대, 그쵸? 중앙대. 네, 중앙대, 그다음에 삼육대 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 다음이 중앙대였죠, 약대 수율이, 서열이. 근데 이제 약학 전문 대학원이 생기면서 기존에 약대가 없었던 그 대학들이 사실 약학 전문 대학원을 통해서 약대 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한 거죠. 그 학교들은 이렇게 이제 약대 학부로 다시 바뀔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러니까 이때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그게 로스쿨 맞물리고 그렇죠. 의학 전문 의전 대학, 뭐 로스- 의전 로스쿨, 치전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은근슬쩍 시장에 쑥 들어와서 지금 이제 약대로 전환되는데 연고대 약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예비 고1부터는 이제 사실상 연대 약대, 고대 약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도 대학의 네임밸류 때문에 그렇죠. 이 대학에 대한 약대와 의대, 약대에 대한 어떠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아, 약대는 뭐 저기 역사 전통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은 역사를 필요 없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서울에 있냐 아니냐, 그다음에 연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냐 아니냐, 세브란스에 있을 수 있냐. 의대가 없느냐. 어떠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대 약대가 올라가. 그죠,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막 이렇게 그 방송하고 나서 예.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약대 나오면 뭐하니? 그랬더니 뭘 또 그거를 그렇게. 아니 예. 약대 나오면 뭐하니? 그랬는데 약대 나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종합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 제약회사 자체로 들어갔을 때 약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약 도매상들에서는 약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약 도매상에. 네, 제가 아는 분이 저기 그 경기 남부 지역 약 도매상 1등이에요. 아니 저랑 같이 그 사우디에 하수도 관 공사하는 데 투자했다가 저보다 더 많이 날리셨죠. 아니 그래서 그런 데서도 약대 약사가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런 회사가 꽤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생각보다 많대요. 약사를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수요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약대 나오면 확실히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2,000명 맞죠? 2,000명 네. 가까이가 더 생긴다고 하면 사실 막 사람들이 야 약사가 그렇게 필요하겠어라고 하는데 약사 면허는 그만큼 필요할 수 약사 있다는 면허. 거죠. 라이센스. 그렇죠. 라이센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수의사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수의대를 나오면 동물병원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동물병원의 숫자는 미국의 5배예요. 개원의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수의사가 하는 일이 동물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 그다음에 양계장, 그다음에 뭐 그 돼지 이런 사람들 예방주사나 주는 예, 사람들도 그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렇죠. 그만큼 있는 거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쪽에서 수의사가 원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계통 수의사들이 원래 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뭐 약대가 가지는 어떠한 의미는 되게 크죠. 무엇보다 6년이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왜 말씀해 주셨듯이 위험이 없죠. 응급 상황이 없다는 거. 그거 한번 입이 막 침을 마르면서 막 그 동경의 눈이 있어. 한번 얘기 한번 사실 이제 해주시죠. 처음 방송 때 이제 아픈 경험담을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두 번째니까 네. 시원하게 담담해진 것 말씀드릴 수 같아요. 좀 담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제가 봤을 때 2011학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피트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피트 시험은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한 1회, 2회까지는 제 기억상으로는 언어 추론 문제가 있었어요. 1교시가 언어 추론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2교시가 이제 그 약대에서 기본 진짜 핵심 과목인 화학 추론 문제가 있었어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추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교시가 유기화학 문제도 있었거든요. 유기화학은 그 생명체의 이제 어떤 미시적인 관점에서 화학 반응들을 구조적인 형태로 이제 풀어나가는 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설명을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유기화학에 대한 네, 제가 일단 설명 쭉 예. 풀고 나서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약대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연결을 한번 지어보. 그래야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그러고 나서 또 생물 추론. 당연히 생명과학은 중요하겠죠. 의학 현상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00점 환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수랑 그 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GPA 학점 점수랑 그 다음에 공인 인증 점수 거의 토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토익 900점 이상은 무조건 해야 감점도 없을 거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1단계 통과하고 나서 2단계 때 면접 이런 형식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토익 900점 이상이에요? 네, 무조건 거의 900점 이상 감점이 없을 거예요. 거의 고득점이고 몇 점이라고 모집 영역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거의 준비한 친구는 대부분 거의 900점 이상 토익 900점 이상 지금 맞았. 한 번 받았습니다. 오, 뭐야? 장난 아닌데? 그때는 진짜요? 쉬웠어요. 그 900점 맞은 거예요? 야, 다시 보이네. 아니 이런 인재를 지금 다시 보여. 제가 너무 갑자기 또 아파지는데 맞은 거였어 그때? 역시 그래도
그 비록 비평준하지만 그 전교 1등이었으니까 그럼요. 포스가 있는 아, 거죠. 너무 이렇게 너무 네. 그래서 그랬던 거고 해서 그렇게 한 3년간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고시는 3년까지만이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현명한데. 현명하지. 전교 1등이 괜히 전교 1등이 아니고 그래. 아, 이게 그거 계획을 짤 수 있어야 전교 1등이 되는 거야. 사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과 계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관련 계열 학과들이 약대를 많이 준비해 보려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뭐 생명공학부라든지 뭐 화학공학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지금 개편이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때도 1편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교에 학생들이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죄다 그 수업에 안 앉아 있고 화학공학과 친구들 죄다 피트 준비하러 가서. 아, 화학공학과 할만하죠. 네. 본인이 이게 또 사교육비 화학을- 유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엄청 비쌌어요 교육비도. 메가스터디가 처음에 들어왔었죠. 아뭐 학원명 뭐 메가 MD, 메가 프라임 MD. MD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걔네 뭐 이렇게 해서. 인강으로 엄청 뭐. 저 아는 분도 의대 교수 그때 그만뒀잖아요. 아 인강 찍으신다고? 아, 그러니까 그 이쪽 의전 하면서 아. 심지어 의대 교수가 그만뒀다니까. 그 미트도 있었고 네, 미트. 피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장이 네.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있어 너무 그런 유발도 심했었고 아무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상 수능을 보고 근데 이게 피트 시험에 그래도 2023학년도까지는 좀 유지가 된다. 유지가 유지가 된다 되죠. 그러 네. 매건 좀 유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통합으로 같이 이제 수능을 볼 수 있는 거랑 같이 가는 거죠. 그래야겠죠.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정원이 속속 발표가 나는데 그 기본적으로 학부에서 뽑겠다는 의지가 약대 대학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근데 약대로 학부에서 뽑겠다는 게 압도적이에요 지금. 아, 그건 당연한 거지. 예, 그건. 뭐 대학 입장에서는 뭐 제로네요 지금. 일단 그리고 연고대 입장에서는 진입했거든. 그렇죠. 진입했으니까 고3 때 뽑아야지 그치. 유리하지. 뭐 굳이 애들 왜. 굳이 중간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편입식으로 뽑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되지 않은 과인데 피트 점수 잘 나와가지고 네, 가는 경우도 네.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그것까지 상관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쟁률의 차이도 어마어마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여기 2+4 학년제이기 때문에 그 2년을 우리 학교 와서 수능 보고 와서 제대로 공부시키겠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런 것도 4학년 있을 대학 거야. 올리기 전에 2년 동안 그거를 받는 등록금 관련된 너무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등록금도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2년 받아야 연결돼 되는데 있죠. 4년 받고. 뭐 마치 무슨 학원에 애들 맞아요. 6년 다녔었는데 4년 다니고 그 순간에 애가 어디서 이상한 또 다른 학원 다니다가 애가 이상해 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학부가 많다. 2,300명 정도. 지금까지 발표된 누적 인원만 2,300명 정도예요. 학부 모집이.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저기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네. 2,300명의 정원이 훅 생기는 거면 뭐야?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예비고일은 정말 대학이 그래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예비고일 입장에서 또 대학 입시에 희망이 생긴 거는 학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시에서 재수생들과의 경쟁에서 얘네가 유리해지게 됐죠. 그래서 두루두루 현재 예비고일은 입시 지형이 예비 고2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죠. 원래는 이게 예비 고2 애들서부터 누렸어야 될 일인데 계속적인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걸면서 결국은 문이과 통합에 맞지 않는 입시 제도를 갖다가 현재 고2가 덤태기를 쓰게 된 거고 현재 예비 고1서부터는 이제 너무 좋죠. 약대 나오고 이제 그 위에 선배들과의 재수하는 데 있어서의 경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예, 필요 있는 그런 선택 과목을 들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수능도 보고. 자, 그러면 그때 당시 과목을 앞서도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뭐 일단 뭐 언어 추론, 뭐 네.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트 시험에서도 다 보고 다 보잖아요. 네, 언어 논리 추론 추론 문제 문제는. 해가지고 논리 추론 지문이 문제는. 굉장히 상당히 네. 어려웠었죠. 예. 사실 거기에 해결이 안 되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텐데 과학은 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 추론이 있었고요. 그때 우리 그 훈생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안 가고 여기 온 거 정말 다행인 거예요. 왜요? 그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쪽 과에서. 아니, 맞아요. 예. 네. 리트 시험 그쪽이랑 네. 또 안 되면은 이쪽으로 와서 또 언어 추론도 모르겠어요. 같이. 저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어 추론 막 생길 네, 때 네, 저희 선배 중에 네. 한 3학번쯤 위에 선배인데 삼수한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언어 추론 막 시작하다 보려 그러니까 리트랑 뭐 이런 거 막 시작할 때 그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자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조 씨인데 아, 다행이네. 아니요, 이거 만들기 시작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나? 근데 마이바흐를 끌고 오시더라고. 그쵸. 네, 그분 본인- 그때
본인 거를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어. 음. 그게 아마 메가스터디였던 것 같은데 네, 거기다 팔고 나서 이분이 어느 날 마이바흐를 끌고 오셔서 형 뭐예요? 저만큼 이제 사교육 위반이 굉장히 네, 굉장히 그 메가 그 로스쿨 네, 그쪽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컨택을 했을 거예요. 메가에서 이공공 선생과 조공공 선생인데 아시는 분이 조공공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공공 선생 거를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컨텐츠 처음 진행을 했었죠. 예, 맞아요. 그때 그쵸? 그 형이 후배 여럿 먹여 살렸지. 그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착취였던 거. 그렇지. 생각해보면 착취인 거지. 그 문제 하나에 막 애들이 보통 문제 하나 만들면 10만 원씩 주고 그랬거든. 그거는 착취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 한 문제 만들면 10만 원씩 주는데 그 10만 원짜리 문제 하나를 갖고 얼마를 더 불려서 먹었겠어요 그게. 강일이 여기 있었겠지 사람이. 그 사람이 강의를 잘했겠죠. 다 그래서 한 400명 놓고 강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성인용 사교육 시장은 한 사람이 독식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부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언어 추론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생명이 들어가죠. 네, 생명 들어가. 그다음에 화학이 들어가고, 화학 들어가고. 물리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네. 화학에 또 세부 보면 세부 유기화학 유기화학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약대를 가는 학생들은 화학 1, 2는 반드시 해야 한다. 네,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유기화학 쪽이라든가 네. 생명과 관련된 연계 활동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학종에서 상당히 어떠한 그 약대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모습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대 쪽과 호환이 되는 거죠? 공대 쪽도 호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2단위로 해가지고 무조건 문과든 이과든 필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 실험이 생겼기 때문에 과학 그 실험 탐구 단계에서 실험. 양론적으로 아이들 화학 실험실도 세우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죠. 동아리 활동에서 화학 실험 쪽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게 약대 입시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실험 있다. 보고서에 네. 대한 의대라 쪽 말씀해 주시죠. 아까 사실 지난 시간에 좀 말하려고 했다가 제 타이밍을 못 맞춰서 얘기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의대 그게 좀 그렇죠. 있어서 많이 그래서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의대 때 저희 방송한 것도 들으시면 아마 연결이 좀 되는 내용이 많을 거고 좀 첨가를 하자면 유기화학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유기화학이 이제 아주 이름 들으면 알겠지만 이제 생명체 관련된 무언가라고 맞습니다. 이름은 들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은 그런 거였는데 현대 유기화학은 그 주제 자체가 이제 탄소화합물을 다루는 거. 그렇죠, 주로. 지금 현대 유기화학. 탄소가 아닌 탄소화합. 네,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복잡해 막 6개 막 이거 된 거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생명체 관련된 걸 다뤘는데 그게 이제 요즘은 나중에 이제, 그 유기화학. 요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요소가 생명체에 관련된 게 아니고 탄소화합물로 지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랑도 연결될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그래서 거죠. 탄소화합물이 이제 메인 주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교 화학 교과 과정에서 보면은 유기화학이라고 명칭은 없는데 고교 교과 과정에 탄소화합물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거기가 약대건 의대건 아주 메인으로 공략해야 되는 부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거죠. 내용들이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탄소화합물 중에서 그때 의대 같은 경우도 탄소화합물이 그러니까 약은 다 탄소화합물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의학 이제 성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역시 얘기 일부러 안 한 거죠. 청취자분들이 지난번에 정보가 너무 한 번에 막 쏟아져 서로 막 정리가 안 된 상태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 방송 보니까 웃음소리만 빵빵 그냥 맞아. 제가 원래 웃음이 많아서 아주 그냥 우리 긍정하시다 웃느라고 보니까 방송이 뭐, 끝나버렸어요. 이 분께서는 뭐 더 이제 엄청난 아유, 근데 사실 지난번에 되게 즐거웠어요. 저는. 진행자분의 즐거웠죠. 제 그 안타까운 즐거웠죠. 표정을 보시고 많이 좀 이렇게 좀 제가 원래 남의 안타까움에 되게 공감을 잘하는데 근데 하도 이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유쾌한 분이 좀 되시더라고요. 승화세니까. 제가 그냥 하도 공감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사람이 슬퍼할 수도 없고 그냥 웃어야지 뭐 억지로 웃는 건데 수능 소적으로 안 돼서 억지로 웃는 것 연대나 같지 않던데? 고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 피트 준비하면서 이제 연고대가 처음 생겼잖아요. 캠퍼스 해가지고 그때 그 설명회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요강 보면서. 연대가 아무래도 그 약대도 바로 치고 나갈 것 같아요. 네. 예, 로스쿨도 사실은 지금 리트 성적이 우리가 흔히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겠는데 원래 그 고대가 로스쿨이 좀 더 그 성적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상 그 리트 성적 상위 학생이 지원하는 게 서울대 로스쿨 그 다음에 연대 로스쿨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아마 그대로 조만간에 약대에서도 바뀌게 만들어진다. 될 것 같아요. 지방대 의대랑 연대 약대는 아마 상당 부분 경쟁적인 그렇게 요소가 되겠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입시적으로 놓고 본다면 네.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약대의 출현은 사실상 의대의 문호도 상당히 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판단이죠. 그래서 아마 전교 예를 들어서 전교 그 고등학교에서 전교 10등 정도까지만 의대를 갔었다면 앞으로는 전교 20등까지도 의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의대 안 가고 약대 갑니다. 약대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약대에서 캐나다 약사로 가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걸 또 알아보고 있었어. 알아보셨어. 아니요, 오늘 뭐 더 소중한 정보를 하시고. 아니 캐나다로 가고 싶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갈 그거 수-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분께서? 내가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준비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준비하려면 뭔가 막 이제 생활이 뭔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겠다. 저도 이 그 부분 의견이 때문에 있었는데, 준비 못하고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니까 캐나다 약사로 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캐나다 약사로 가서 미국으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 연봉이 10배예요. 이미 캐나다도 네. 연봉은 꽤 세더라고요. 네, 그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네, 대한민국 10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500을 벌면 미국에서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라이센스 갖고 있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뭐 미국을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삶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영어 잘할 수 알겠네.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저희 그러니까. 다시 아니 도전. 약간 도전을 해보라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을 다시 봐서. 아니 모르겠어요. 몇 년 풀긴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풀어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6년인데 까짓 거 6년 급한가요?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6년이라는 게 금방일 것 같지만 막상 해보고 나면 6년 진짜 길어요. 네, 그거. 길어요. 6년 동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자, 어쨌든 그거는 젊은이들의 몫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어떤 입시 지형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약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고,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회나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약대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어떤 전국의 약대 정보를 조사해 갖고 오셨는데 한번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기존 이제 20개 약대가 있었고 이제 2011학년도부터 해가지고 신설된 게 15개 약대가 생긴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연대 고대 이제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설은 됐지만 이제 주로 지방 캠퍼스에서 캠퍼스의 약대가 다 개설이 된 거예요. 근데 인서울 자체에서는 약대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만 약대를 다닐 경우에는 예, 그런 거고 한양대도 에리카 캠퍼스에 이제 약대가 개설된 거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백병원이죠. 해서 예, 메디컬 캠퍼스에 생긴 거고 연대도 국제 캠퍼스, 고려대도 세종 캠퍼스, 그다음에 단국대도 천안 캠퍼스. 그러니까 주로 보시면은 의학 병원 있잖아요. 병원인 쪽에는 약대가 다 신설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인서울 쪽에서는 주로 원래 이전에도 그러겠지만 보통 약대가 여성분들이 좀 많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대에서 웬만해서는 거의 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인서울 중에서 뭐 숙명여대라든지 뭐 덕성여대, 그다음 뭐 동덕여대 뭐 이런 쪽 여대 쪽에 좀 많이 개설되어 있고 이화여대 당연히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야, 서울대, 중앙대, 이대네요. 기본적으로 중대 이대가 모집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120명씩 많이 많아요. 뽑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20명이네 보니까. 숙대도 있구나. 숙대 약대가 있네요. 80명. 숙대. 덕성여대랑 동덕여대가 약대. 예, 거기도 약대가 이 있네. 대학 안 망합니다. 야, 이 대학들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이 대학들 지금 이 중에서 그 대학 학력 평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점수 받아가지고 문제됐던 대학은 결국 약대가 아마 이 대학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되겠네요. 이래서 사실은 대학들이 약대랑 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약대와 의대를 갖고 있어야 대학의 생존이 보장이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죠. 신설된 대학들은 그래도 입학 정원 자체가 좀 적네요. 네, 적습니다. 아무래도 연대는 25명이면 이 정도 갖고는 뭐 경쟁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모습. 카톨릭대 같은 경우 카톨릭대가 카톨릭 의대랑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네, 약대. 카톨릭대 같은 경우도 있고 아주대가 병원 있으니까 20명, 차의과대도 20명 이러면서 뭐 다쭉 연세대 국제캠은 송도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존스 홉킨스 병원도 이건 서울이죠, 서울. 아 역시 연대. 2학년 무조건 송도 캠퍼스에 이제 고대랑 교육관이 연대는 돼 역시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느낌 자체가 다르네요. 고대는 할 수 없이 세종으로 갔는데 연대는 슬쩍 송도로 다 이렇게 이미 해놓고. 거기서 연구개발단지 여기서 지어가지고 진짜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네. 여기서 이러면 사실은 가도 연대를 가려고 똑같은 점수면 연대를 가려고 하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린 표가 원래 이제 네. 20명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21학년 때부터 증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한 10명씩은 좀 증가를 해서 예. 계속 증원이 됐겠죠. 증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원이 지금 아마 또 증원이 돼 있을 네, 또 거예요. 될 거예요. 예, 정확한 그래서 요강은 아마 이제 그때 돼서 요강이 좀 나오겠지만 제 예상에는 한 4, 50명까지 아마 늘어나겠죠. 아마 왜냐면 전체 최종 발표된 게 요 데이터 말고 이제 최근 발표된 게 2,300명이었어요. 2,300명. 예, 그래서 대학이 속속 아마 발표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6년제죠. 네, 6년제입니다. 예, 그럼 2년 동안 교양을 배우고 그다음에 4년 동안 전공에 관련된 공부를 배우고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냥 전부 다 라이센스를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시험 떨어지진 않겠죠? 웬만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네임별로 이제 학교 순위겠죠, 거의 로스쿨처럼. 근데 아니 이게 로스쿨처럼 누적이 아니잖아요. 누적은 누적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예. 누적이 누적은 아니니까. 따로 아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약시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잘 드물더라고. 못 봤습니다. 예. 아니, 재한 씨가 말했지만 클럽을 많이 다니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그 약시 바로 따고 네. 그때도 말씀이 변리사 시험도 한번 보고 음. 또 공부해서 또 이렇게 그렇죠. 연결돼서 따고 이렇게 대부분 시험을 좀 즐겨하는 사람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도 가고. 예, 어차피 공부한 거니까 과학 기술 네. 공부했기 때문에 법 공부해가지고 변리사도 연결돼서 특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는 라이센스를 따고 변호사 쪽 하는 것보다는 변리사 쪽으로 변리사가 바로 그렇죠. 들어가고요. 왜냐면 네. 한 방에 시험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다른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좋은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약대랑 의대는 어쨌든 하나로 묶어서 준비를 할 수는 있는 연결이 상황인 많이 거죠.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쪽으로 연결은 봤을 많이 때. 되는데 2학년 1학기 때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물론 이제 지방대 의대나 예를 들어서 상위권 의대와 상위권 약대, 인서울 약대와 지방대 의대는 호환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우 지방대 의대는 어쩔 수 없이 얘가 호환한 걸 알면서도 뽑겠죠. 그러나 상위권 의대의 경우에 호환의 느낌이 나는 순간 안 뽑을 거예요. 예컨대 어떤 화학 중심성을 막 띄웠는데 여기서 완벽히 특이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생명의 특이성을 갖고 있는 애한테 100% 밀리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어떠한 의대를 이제 지망하는 어떠한 학교들이 이제 추구해가는 어떠한 인재에 대한 어떠한 흐름과 약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갖는 어떠한 그 이공계적인 어떠한 과학 실험 탐구 이쪽과 아마 의대 전인성에 대한 것을 추구해가는 것은 약간 관계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지방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현실이잖아요. 어차피 서울에 있는 약대 준비하는 애가 지방에 있는 의대 준비하고 어쩔 수 없이 양자를 했는데 내가 이 애가 어떤 애인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호환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2학년 1학기 때 정도는 어쩔 수가 없지 않을까. 특히나 수상 실적을 하나만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럼 수상 실적 하나만 기록하게 되면은 색깔이 좀 들어. 예, 화학이냐 생명이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화학 경시를 쓰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생명 경시 은상이 있고 화학 경시 금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화학 경시 금상을 쓰는 학생들은 약대 약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쓰는 거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비록 내가 화학을 금상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을 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나는 의사니까. 그래서 아마 상위권 의대의 경우에는 나 의대라는 것을 보다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호환은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대 호환은 공대 쪽과 그렇죠. 많이 결합이 된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공대 약대. 근데 의대와 약대의 호환은 조금 2학년 1학기 때 정도 되면은 이제 결정적인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의대는 의외인데요. 의외로 의대의 호환은 상경계 상위권 애들하고도 맞출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문학적인 어떤 공부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애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2학년 때 그냥 생명 해가지고서는 생명하고 그다음에 뭐 화학하고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하면은 물론 이제 특이한 케이스의 아이들이겠지만은 그런 어떠한 경우로 아마 호환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하겠죠. 근데 뭐 어쨌든 상위권 아이들은 두 개를 다 하겠죠. 그렇겠죠 뭐. 사실 뭐 상경 계열 쪽에 나는 저 같으면 그래요. 상경 계열 쪽에 내가 만약에 학생을 뽑는 사람 입장이라면 네. 근데 지원할 만한 애가 우리 과에 와서 상경 계열을 지원해서 난 뽑아.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런. 바로 그거예요. 특히 경제학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수학을 달인해가지고 수학과 갈까 경제학과 고민하다가 그냥 경제학과 가는 애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보면 얘가 무조건 수학과야. 딱 봐도 나 수학인데 이제 이게 수학이라는 게 이게 피아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피아노 치는 것처럼 재능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딱 계급이잖아. 딱 보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가 드러나잖아. 그래서 얘가 고민 끝에 나의 재능은 압도적이고 전국적이지가 않구나 싶어가지고 얘가 만약 경제로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잘 뽑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마찬가지로 의대를 막 준비를 막 했어. 얘가 막 의대를 막 생명도 막 공부하고 막 화학을 공부했어. 물리도 공부하고. 그러다 갑자기 내가 뜻한 바 있어. 철학과에 가겠다 얘기하는데 안 뽑을 이유가 훌륭하지. 없죠. 무조건 뽑죠. 그런 애들은. 그래서 아마 의외로 지금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의대를 준비하는 애들이 상경계나 인문 쪽으로 빠졌을 때 오히려 되게 유리해요. 많이 그러면은 유리하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의 입장은 그냥 의대를 준비해야 기본적으로 되는 의대를 기본으로 놓고 나름대로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요즘에 제가 1학년 애들한테 상위권 애들한테 그래서 너 의대 가려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별로 이렇게 타박을 안 해요. 그래 해봐. 그래 해봐. 그래. 안 되면 그때가 생각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의대를 하려면 애가 무조건 생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리를 경시하면 안 된다. 지구과학은 할 필요가 없지만 물리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호환성이 있는 게 되게 많죠. 뭐 생명 윤리로 가도 되고. 그러면은 의대 쪽은 그렇다 치고 약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만약 약대를 기본 베이스로 놓고 갔을 때 공대 뱉기 호환될 수 있는 건 공대 쪽이 제일 공대가 크다. 좀 호환이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의 호환은 상당히 어려워요. 음. 확실히 왜냐하면 과학 실험 쪽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 실험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실험의 특이성을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학에 대한 특이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대 쪽 호환인 거죠. 약대는 그냥 공대 쪽 호환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인서울 약대 쪽에 가능한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약대를 가만있어. 지금은 약대 뽑나? 네,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약대를 가는 학생들이 의대 쪽도 지원을 많이 하나요? 같이 지방 의대를? 이게 지금 현재는 의대 그 다음에 바로 공대 쪽으로 내려와야 약대가 중간에 의대는 껴요?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약대는 똑같이 피트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쵸. 보통 피트 인시생 중에 한 60-70%가 음. 생물이랑 화학 전공 학생들이에요. 붙은 학생들이. 나머지는 다른 과라고 하는데 음. 근데 보통 이제 의대 라이센스가 있는데 음. 약대 라이센스까지 또 같이 따시는 분도 있어서 음.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부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의대가 그거는- 위에 지금 현재로 보면 학부 순서대로 보면 보통 의대. 의대를 위에다 놓고 그러니까 지방 의대 인서울의대 그다음에 지방 의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대 네. 이렇게 가잖아요. 서울대. 서울대 공대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약대가 만약에 인서울 약대가 들어온다 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방대 의대와 동급이라고 봐요. 지방대 의대랑 동급으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약대를 나왔을 때 인서울 약대를 나왔을 때 메리트가 지방대 의대를 나왔을 때 메리트가 같다. 아니요. 지방대 의대가 낫죠. 그러면 1000만 배 낫죠. 그죠? 그럼 지방대 의대가 그래도 그러나 점수상으로 선호도상 어. 선호도상 그 경제적 조건상 음. 아니 자식을 10년 동안 의사 공부 시키는 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체력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시죠. 의대랑 약대랑 좀 하긴 좀 그렇고 뭐 예를 들면 굳이 뭐 하자면은 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연대 경영이나 상경계를 가냐 아니면 약대를 가냐 그렇게 좀 고민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의대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점수상 선호도는 약대도 만만치 않게 인서울 약대 같은 경우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문직이니까 네. 라이센스가.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컨설팅한 학생 중에서 그
카이스트 화공과를 붙고 연대 경영을 붙은 친구가 있어요. 얘는 국제학교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약대 붙고 경영 붙는 애도 있을 거예요. 저 이제는 뭐 분명히 그게 그게 상관없으니까. 왜냐면은 걔가 화학 실험을 통해서 카이스트 화공과를 갔거든요. 근데 걔가 또 그 경제에 특이성 있는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약대 같은 경우 굳이 만약에 따진다면 공대, 그다음에 뭐 상경계, 상경계 쪽이라 이쪽으로는 뭐 호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문 사회는요 다 걸칠 수 있어요. 연결을 짓는 네, 심리학과 정도.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왜냐면 2학년 때 이 아이가 2학년 때부터 뭘 만들 수 있잖아요. 인문사회 쪽 아이들은. 그렇죠. 2학년 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뭘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호환을 따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호환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어쨌든 예비 고1 학생들은 청취자분들 좀 나아졌고요. 그러면은 중학교 어머님들 좀 숨통이 좀 트인 거죠. 예, 좀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3서부터는 현 예비 고1이죠. 그 현 예비 고1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대한민국 대학 입시가 살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임계치를 지금 너무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계치를 너무 넘어갔었는데 요 정도면 좀 살만해졌다. 그러니까는 아마 첫날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강남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 있는 자사고 중에서 아마 휘문고 요 정도에서 지금 학종으로 의대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거의 못 하시지만 아마 예비 고1서부터는 휘문에서도 학종 의대가 나온다. 뭐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휘문고 2.5 안쪽에서는 학종 의대가 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의대냐가 중요한 문제를 차치한다면 그래서 너무 지금 의대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강남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학종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약대가 나오게 되면서 내신의 구간 점수의 폭이 좀 떨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2.5까지도 아마 한번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입시가 이게 조금 이제 특이성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의대를 확고하게 선호하면서 3년간 준비한 애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에서 약대와의 호환에 대해서 최상위권 의대의 경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다만 화학을 뭐 올림피아드에 상을 받고 이러면 뽑아요 의대도. 아니 근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학교를 이렇게 원서를 6장을 넣는다고 치면 뭐 약대 어떻게 될지 무조건 껴요. 모르지만 의대 그러면 다 껴요. 그죠. 약대는 무조건 끼는 무조건 거잖아요. 낄 의대를 거예요. 나 같으면 의대 뭐 한 4군데 5군데를 넣고 약대는 무조건 하나 뭐 연대 약대 하나 넣고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성적이 굉장히 괜찮다. 그러면 이제 호환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 정시 기준으로 호환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서울대 의대는 못 갈 것 같다. 인서울 의대는 못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인서울에 예를 들어서 의대를 한번 내가 지원을 해본다라고 얘기하면은 중앙대 의대를 넣고 서울대 약대를 넣는 거죠. 구도를 이렇게 가져가겠죠. 아니면 이걸 탁 내리면은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 예를 들어서 뭐 전남대 의대를 넣고 중앙대 약대를 넣고 이렇게 호환성을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수시나 이런 과정도 자체. 그러면 약대는 알면서 뽑을 거 아니에요? 약대는 의대 준비하는 애들 뽑을 수 있지만 의대는 약대 준비하는 애들 안 뽑는다는 게 제 논리인 거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이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생기부에다가. 당연하죠. 그리고선 근데 또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뽑는 의대도 있겠죠. 알면서 뽑아야죠. 알면서. 왜냐면 이제 어차피 화학을 잘하는 애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대학의 처지에 맞게 아마 학생들을 선발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원톱들 뭐 서울대 의대라든가 인서울 의대라든가 뭐 성대 의대, 울산대 의대 같은 주요 거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자, 지난주에는 굉장히 막 그 자신의 경험과 뭐 처지와 한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패널 모두를 즐겁게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우리 패널들이 자고 웃다가 끝났는데 그때 그죠?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이 너무 그 마음을 오늘도 굉장히 웃음소리가 크게 준비하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마음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굉장히 굳게 먹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담담하게 왔습니다. 그때는 막 사실 감정이입이 막 돼가지고 이 스튜디오 분위기 너무 자체가 몰입돼가지고 막, 좀 있으면 막 울지도 자꾸 모른다는 에피소드를 생각이 얘기해야 들더라고.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던 친구 중에 뭐 무용 전공했던 사람 붙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모든 시험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기출 문제도 없고요. 근데 그거 이제 면접까지 못 가긴 했었는데 이제 그래요. 토익 900은 어지 새로운 정보인데 그죠? 야, 대단하다. 몰랐어. 토익 900이었어요? 잘 찍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게 찍는다고 아니, 나온 찍는다고 건 나온 아니지. 거지. 찍어서 지금 신토익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좀 들어가지고. 아, 우리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은 누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아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가지고. 아니 본인이 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900점을 넘었다는데. 그때는 여기 지금 900점에서 근데 그래도 이렇게밖에 없는 거 없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보질 않지. 저도 안 봤어요. 토익 본 적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준비하는 친구 대부분이 그래도 900 넘으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 거기서 갑자기 많이 안 당하고 피트 준비하는 친구들. 주변 친구들은 넘으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넘었어. 그때 했는데 피트 점수는 이제 안 되니까 반영 비율 자체가 이미 안 되니까 이제 나쁜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또 그래 역시. 아니 또 기억나요. 그 의대 이제 본과 들어가면 보통 1학년 때 이제 그 캠벨의 생명과학판이라고 지금 이제 10판까지 나왔는데 계속 이제 과학 서적은 계속 인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0판 그때 9판으로 1300페이지 정말 달달 외웠었거든요. 진짜. 그래야 생물 추론 문제를 좀 접근하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추론 문제잖아요. 분명히 그 웬만한 배경시 아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어진 자료 해석을 좀 논리적으로 잘 풀어 나가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근데 그 저기 기본 배경은 있어야 되지만 그 앞에 캠벨 생명학 책이 있잖아 지금. 그래요? 사무실 책상에 10판짜리가 사놓긴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지금 캠벨의 생물학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 정석과 같은 존재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왜 있지? 저걸 왜 보나? 그래서 요즘 다시 또 공부하려고 얘기했더니 그런 건 아니에요. 추억이죠. 추억. 잘 그냥 때 보고만 사람, 있는 것만 해도. 사람 그냥 마음이 위안을 갖는 거죠. 위안을 사람이. 그런 책 한 권씩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각자 추억과 아픔이 있는 책이 있어야 돼요. 작년에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서적을 집에서 챙겨온 게 있는데 좀 그래도 좀 몇 개는 챙겨놨어요. 그래도 뭐 물리랑 유기화학 뭐 기본이 되는 저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비싸게 주고 샀던 건데 그래도 그때 그 공부를 내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 쓰게 됐을 때 좀 또 하나의 묘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제가 그냥 이거 그래도 저번 주 청취자분들한테 좀 제 정보를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과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캠벨에 보시면 물론 이제 대학교 본과 들어가서 보는 서적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생물학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주제들이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어요. 소제목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접근해 갈 때 학교에서 뭐 수행 평가나 그런 거 할 때 그 주제를 한번 크게 한번 봐주세요. 그럼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정말 도움 많이. 이건 막 대해준다니까. 훌륭한 이건 제가 예전에 궁금했던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기도 했었어요. 복도에서 애 불러가지고 생물학 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나마 좀 연결성 있는 과목으로 맞아요. 아직도 미련이 있나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었군요. 좀 이렇게라도 좀 저의 마음을 좀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의대 방송 때도 얘기했는데 그 생물이나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심화하려고 접근하는 거를 고등학교가 좀 그 어려운 참고서를 보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차라리 대학에서 쓰는 교재를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뭐 오늘 이 정도면 그 청취자분들이 용서해 주실 것 같네요. 방송 뭐 이렇게 그 잡음 많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 기계의 문외한인 저희가 이 그동안에 왜 잡음이 일어났는지를 또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정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맞습니다. 그 마이크가 주변에 소음까지 막 다 들리고. 소음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이크를 빼고 성능이 나쁜 마이크를 쓰니까 음질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저희가 오늘 찾아내고 그래서 청취자분들의 질책 달게 봤고요. 저희 오늘 지난번에 대해서 마음 아팠었던 것까지 해가지고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나와서 뭐 고정 패널이 아니더 하더라도 언제든 불러주시면 큰 목소리로 항상 이게 월요일 날 올라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4일 동안 계속 또 욕은 먹겠네. 제가 계속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 학부모 입시 클래스 죄송합니다. 오늘 학부모 입시 클래스 런칭이 되잖아요. 오늘 학부모 입시 클래스 오늘 방송 찍으면 개국 방송이긴 한데 이제 언제 나갈지는 이제 내일이야 내일. 내일 송출됩니까? 내일 송출을 해버려야 돼.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덜 이제 욕을 먹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래서
앞으로 금요일 날은 학부모 입시 클래스, 입시 클래스라는 어떤 강좌 자체를 갖다가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이걸 열 거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너무 좋고. 그래서 뭐 분당, 대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열고 그러니까 신청하시면은 이제 학부모 입시 클래스 4회, 뭐 6회 이렇게 이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학부모 입시 클래스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 개국 방송 진행을 하니까 요걸로 묻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뉴스는 뉴스로 덮어라.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는 빨리 이제 금요일 날까지 해서 뭐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지난주에 죄송했다는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